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 심사기간이 오늘로 끝난 가운데 김광석 예비후보 출마 자격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알바니를 방문해 뉴욕시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부채 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미국이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최근 격추한 미확인 비행물체 3개가 상업용 또는 연구용 풍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 심사기간이 오늘부로 끝났는데요. 심사기간 중 논란을 일으킨 김광석 예비후보의 출마 자격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위원과 진강 예비후보 측은 김광석 예비후보가 등록 서류에 기재한 뉴욕 한인회 이사 경력과 커뮤니티 센터 건립위원장 경력 등이 허위이거나 사실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예비후보 측은 2017년에서 18년 당시 뉴욕 한인봉사센터 회장이었던 김 후보가 이사단체였던 KCS를 대표해 제35대 뉴욕 한인회 이사로 활동했다고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뉴욕 한인회 기록에서 이를 증명할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도 이와 관련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KCS는 35대 뉴욕 한인회 이사로 영입된 적이 없다며 당시 KCS는 이사회 인준 없이는 한인회 이사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 이사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예비후보 측은 커뮤니티 센터 건립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세종 당시 한인회장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므로 활동 사실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충 자료를 해서 보내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쪽 캠프에서는 저쪽 캠프가 아니라 한인회에서 자꾸 선관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압력을 넣고 저쪽 사이를 이렇게 저쪽 사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인회나 한인회 이사회에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한인회에서 판단해가지고 저쪽 사이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제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해요. 지금 동포들이 원하는 거는 올바른 선택을 원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인사회는 김 예비후보가 30여 년간 한인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한인회장 선거 규정대로 만약 이사 경력 등이 없다면 봉사 경력과는 별개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15일 오후 진강, 김광석 등 두 후보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알바니를 방문해 주 정부 예산안과 관련 뉴욕시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박하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알바니를 방문해 주정부 예산에서 뉴욕시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형사사법제도와 뉴욕 시내 난폭운전,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 MTA의 재정 위기 등에 대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오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해서 재범자를 해결하기 위한 보석개혁법과 재판의 지원을 초래하는 디스커버리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뉴욕 시내 난폭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난민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예산을 늘려줄 것을 강조하고 MTA에 대한 지원도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담스 시장이 주장한 대부분의 큰 정책 변화들과 재정 지원은 주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욕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부채 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미국의 재앙에 빠질 것이라며 공화당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전국 카운티장 협회 행사 연설에서 많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했지만 의회 일부가 미국을 디폴트 위험에 빠뜨리면서 카운티와 국가에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자 등 차입 비용이 늘어날 것이며 지역사회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상향 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공무원 퇴직연금 납입 유예 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 시간을 벌었지만 의회가 적시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모두 채움에 따라 신규 자금 차입이 금지되면서 디폴트 위기에 처했고 공무원 연금 및 장애인 기금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납입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일단 6월 초까지는 부도를 모면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사흘간 연달아 격추한 미확인 비행물체 3개는 중국의 스파이용 풍선이 아니라 상업용 또는 연구용 풍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정보당국이 비행체들이 상업 또는 연구단체와 관련된 완전히 무해한 풍선일 가능성도 검증하고 있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특히 커비 보좌관은 이들 3개 풍선이 국가안보 위협과는 무관할 수 있으며 연구용 풍선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들 3개 풍선은 이달 초 격추시킨 중국의 스파이 풍선과는 다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증거도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미확인 비행 물체가 미국 정부 소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프랑스로 입양된 한 여성이 여행차 떠난 일본행 항공편이 태풍으로 변경된 후 한국 땅을 밟아 자신의 생부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그린 영화 리턴 투 서울이 17일 뉴욕에서 개봉합니다. 캄보디아계 프랑스 감독 데이빗 슈가 연출하고 시각미술가로 연기 경험이 없는 박지민이 주연하는 리턴 투 서울은 어릴 때 외국 부모에 입양된 한국인 여자가 성장해 자신의 생부모를 찾는 드라마입니다. 25세 여주인공 프레디는 태풍으로 도쿄 여행이 불발되자 방문지를 한국으로 바꿉니다. 프레디는 언어도 문화도 매우 낯설지만 나름의 재미를 즐깁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 느끼고 원하는 건 무엇인지 스스로를 발견해가는 길은 순탄치 않고 결국 만나게 된 그녀의 생부와도 서로 산더미 같은 감정의 골이 남아 있습니다. 캄보디아계 프랑스 감독 데이빗 슈가 한국에서 촬영한 리턴 투 서울은 정체성 위기, 문화 충돌, 터부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소니 픽처스가 배급을 맡은 이 영화는 앞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을 비롯해 토론토 영화제 디스커버리, 제27회 부산 국제영화제 등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또한 햄튼 국제영화제와 아테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뉴저지주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에디슨에 위치한 에디슨점 푸드홀을 재개장했습니다. 에디슨점은 14일 지점 정문 옆에 위치한 푸드홀에서 지난 3개월에 걸친 대공사를 끝내고 새롭게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에디슨점은 공사 기간 동안 입주 식당들의 주방과 각종 시설, 고객들이 음식을 먹는 푸드코트 등 모두를 깔끔하게 개선했습니다. 에디슨점 푸드홀에는 현재 한국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BQ 치킨, 정현영 짬뽕, 각종 도넛과 핫도그를 판매하는 골드미스, 분식 요리의 정수를 선보이는 떡다방, 마트를 찾는 타민족 고객들에게 한국의 맛을 전하는 상 등 5개 식당이 입주해 있습니다. 에디슨점은 푸드홀 재개장을 기념해 푸드홀 쿠폰 및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재개장을 계기로 푸드홀을 마트를 들르는 고객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 음식을 체험하고 즐기는 지역 K푸드 문화의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봄맞이 여행 박람회 트래블마트 스프링 23를 실시합니다.
트래블마트는 한국행 항공권 경품 이벤트로 매년 봄, 가을 2회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미주 출발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1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더불어 푸짐한 경품 퀴즈도 준비돼 있어 애플워치, 캐리어 등 여행에 함께하면 좋을 풍성한 선물을 제공받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증편은 오는 3월부터 주간편에 초대형 항공기 A380을 매일 투입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A380만의 차별화된 공간인 비즈니스 스위트는 트윈 슬라이딩 도어로 완성되는 독립된 개인 공간, 좌석을 이동할 필요 없이 일행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버디 시트, 32인치 대형 HD 모니터에 내장된 기내 엔터테인먼트, 밤하늘에 은하수처럼 빛나는 스타라이트 기내 조명을 장착해 편안하고 안락한 최상의 기내 환경을 제공하며 뉴욕도 5월 10일부터 야간편 주 3회 운항을 재개한다고 알렸습니다. 아시아나는 이처럼 성수기에 급증하는 여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운항편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 중인 특별검사 소환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소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연방의사당 난동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잭 스미스 검사로부터 지난 9일 소환장을 받았으며 당초 이에 협조할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나 펜스 전 부통령은 헌법상 의원들의 연설 또는 토론과 관련된 조항을 근거로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측근들이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의원들이 의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권력 분립의 핵심이며 입법부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므로 자신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특검 소환의 다음 날인 1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매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유에 성공했다는 분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제3항소법원 판사에 임용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13일 신디정 제3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열고 찬성 50표, 반대 44표로 인준을 승인했습니다. 콜롬비아대 법대를 졸업한 신디정 제3항소법원 판사는 엘라베마주 재판연구관, 뉴욕주 검사, 법무부 인권국 검사로 근무했으며 펜실베니아 서부 연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한 뒤 지난 2021년 서부 연방검사장에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3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받은 신디정은 뉴저지주와 델라웨어주, 펜실베니아주의 연방항소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취임 뒤 100번째 연방판사 인준을 기념, 내가 재임 중 한 일 중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 자격을 갖춘 판사를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상원의 신디정 제3항소법원 판사를 인준했다. 이 법원 최초의 아시아 태평양계 판사라며 특별히 신디정 판사를 사법계 다양성의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연준 내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매파를 견지했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통화 정책이 더 매파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 내 2인자이며 비둘기파였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선임돼 연준을 떠나게 됨에 따라 연준에서 통화 긴축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때 재무부 차관보를 지냈고 지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 연준 이사를 맡았고 지난해 부의장에 올랐던 브레이너드는 19명의 연준위원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비둘기파로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사퇴로 연준이 올봄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돼 경기 후퇴 위험도 커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 내 비둘기파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만약 비둘기파 인사가 부의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브레이너드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등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치보다 더 올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노동시장이 강력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무를 위험이 분명해 보인다.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준 내 3위로 꼽히는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이 5%에서 5.5%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면 내년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같은 금리 인상 주장은 기존 예상보다 높은 것입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에 임금과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오래 금리 인상을 지속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로건 총재는 가장 큰 위험은 너무 느슨하게 긴축하는 것이며 향후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더라도 유연성을 갖고 긴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여는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느리게 내려오고 있다며 추가 조치를 주장했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도 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해킹 공격에 매우 취약하며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기차는 배터리, 모터, 크루즈 컨트롤, 브레이크, 타이어 등 모든 것을 컴퓨터가 제어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망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해킹, 차를 훔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매일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외부인이 쉽게 차량 내부 전상망으로 침투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바퀴의 압력도 컴퓨터로 측정되므로 차량용 바퀴와 접속, 해킹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커들이 차량 전산망의 침투, 작동을 정지시키면 차량 소유주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을 쉽게 훔치는 것은 물론 운전 중인 차량의 작동을 원격으로 통제해 강제로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는 컴퓨터로 운영되지만 필연적으로 정보 업데이트 등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반드시 접속해야 하므로 원천적으로 해킹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는 전기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하원 외교위 인태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미셸 박 스틸 의원 등 한국계 의원이 모두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30년간 연방 상원 의원으로 재임한 올해 89세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내년 말 선거 불출마를 선언, 정계 은퇴를 예고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2023년도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수학생을 모집합니다. 수학생들은 교육기간 다양한 한국사 체험과 전통문화 체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12세 이상의 재외동포면 가능하며 대학 수학 준비 과정은 거주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교육 이수자가 대상입니다. 차량 절도의 표적이 된 현대 및 기아차가 미국 내 830만 대 자사 차량에 대해 차량 절도를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20억 4천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에 당첨된 주인공이 발렌타인데이인 어제 약 3개월 만에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995년 윈도우에 무료 탑재되는 방식으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크롬 등에 밀려나면서 서비스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대선 패배 뒤 지난해 말부터 플로리다에 체류해온 보르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음 달 귀국해서 야권을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테슬라 주식 19억 5천만 달러어치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